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또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고민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유튜브 채팅창과 그리고 전화로 여러분들에게 또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역시 전화가 주가 되겠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같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해결해 가기 앞서서 역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오늘은 약간 보합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 정도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07%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약간 올라왔다 살짝 내려갔다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의 종가와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서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은 저는 참 좀 잘 들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은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막 푹푹 빠지고 있다가 환율이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급락을 했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시진핑 리스크를 통해서 중국에서 나오는 자본들이 한국으로 유입이 됐다. 뭐 그런 인식들도 나오고 있고 또는 뭐 지금 CPI 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강달러가 조금 누그러질 수 있으니까 이제는 아시아권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들과 그런 추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일단 환율이 1318원까지 갑자기 급락하면서 훅 빠졌다라는 거, 정말 단기간에 100원이 갑자기 푹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 저러다 보니까 증시 입장에서는 올라갈 이유가 충분했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노릴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가 되었든 뭐 장기가 되었든 일단은 환차익과 주가가 싸다라는 것이 동시에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매수세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기 급락은 단기 급등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급등과 급락은 친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환율이 급락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단기 급등세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환율이 갑자기 단기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튀어오르게 된다면은 지수는 역시나 지금부터는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께서 계속 지난주에도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세가 돌파가 되었다라는 거,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차트가 지금 1년 반 동안 우리 정말 힘들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힘들게 내려오는 동안에 상승으로 돌아서는 어떤 반등의 모양새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다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지금 화요일 이렇게 해서 화, 수, 목, 금 해서는 어때요? 위쪽으로 올라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추세가 돌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파가 되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락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제 난 여기서 하락을 끝낼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하락이 끝났으니까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잘못 해석을 하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락이 끝났으니까 상승이 나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락이 끝났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지난 저점 자리와 위쪽 상단부를 만들어 놓은 박스권으로 일단은 먼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서야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 미리 사가지고 수익 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왜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저는 지금도 가만히 있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은 왜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저의 성향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베팅을 하거나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가서 확실하게 다 떨어진 걸 확인하고 사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발 느리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투자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을 결국은 우리가 사람마다 라면도 덜 익었을 때 먹는 사람이 있고 잘 익었을 때 또는 약간 퍼졌을 때 먹는 사람들이 있듯이 취향 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부터 분할로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라는 입장에서도 저는 그거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물려있던 정말 1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물려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계좌 막 40%, 50%, 60% 손실인 분들이 지금 수두룩할 텐데 그런 계좌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한 방에 더 이상 안 떨어진다라는 어떤 지점까지 왔을 때 야, 이건 정말로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타이밍에서 한 방에 추가 매수를 빡 해가지고 여러분들 매수가를 한 번에 확 낮춰서 다음 상승을 노리는 게 맞는 건데 여기서 분할로 잡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내려갈 리스크도 동시에 잡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내려가는 것을 굳이
비싸게 여기서부터 모아간다라는 개념으로 살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하락이 끝났다라는 것은 좋은 신호가 맞는 거고요. 하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박스권으로 다시 한번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밑에서 나오는 반등 V자로 수직 상승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은 떨어졌을 때 조정 시 매수가 맞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떨어진 상황에서도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사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상승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신호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신호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단타를 해서 샀다. 그리고 지금 뭔가 수익이 조금 나고 있다. 또는 본전 근처다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서 이제는 수익을 챙겨내시고 비중을 줄여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사셔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을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모험을 걸었고 그 리스크를 감수했기 때문에 생기는 수익이고 그거는 당연히 누려야 되는 수익이고요. 저같이 약간 방어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 했으면 당연히 수익이 안 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올라가지 않았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피해 가는 거고 리스크를.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샀는데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면 당연히 또 그거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손실인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내 행동에 대한 책임 그리고 결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뭐 수익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자랑할 이유도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매매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저는 이렇게 지금 추세가 돌파됐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사야 되는 자리가 올라온 자리가 아니라 결국은 내려갔을 때 지수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가 이제는 우리의 매수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드렸던 게 뭐죠? 현금을 가지고 이제는 매수를 하려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하락세에서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태평하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에 가깝다면은 이제는 뭔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축구 좀 있으면 월드컵 하잖아요. 근데 축구도 보세요. 사람이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경기를 그냥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 것과 감독이 야, 너 투입될 수도 있으니까 몸 좀 풀고 있어라 라는 것은 차이가 있죠. 둘 다 경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경기장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과 들어갈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들어갈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탁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준비 자체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현금을 쫙 마련하셔야 되는 거고 내려왔을 때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매수에 임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올 때 또 어떠한 충격으로 깊게 빠진다면 그건 오히려 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겁먹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은 추세가 돌파가 되면서 횡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단기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돌파를 안 하고 깊게 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측은 빗나갔네요. 그냥 돌파하고 난 다음에 조정으로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또 따라 붙으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움직이신 분들은 미리 움직이신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저의 의견과 동일하다. 나는 안전하게 하는 게 좋아 라고 하신다면 역시 여전히 가만히 계시다가 밑으로 빠졌을 때 빠졌을 때 뭔가 매수할 만한 그런 여건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뭐 휘둘리지 마시고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 누가 수익 났네 누가 지금 내가 사라고 했지 샀으니까 지금 수익 나고 있어요. 전혀 휘둘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신호를 우리는 긍정적이게 보고 바닥이 나왔을 때 우리는 매수할 것이다.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을 추가 매수를 한 번 해야 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분할로 잡아가는 것보다는 모아놨다가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그때 들어가자라는 조언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도 추가 매수는 아니다라는 점 그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 급등이 있으면 반드시 단기 조정이 나오게 된다는 거, 그 조정을 잡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찌됐든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인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전화를 통해서 한번 받아보면서 종목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예,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기하고요. 기하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81,200원에 10%입니다. 81,200원에 10%요. 예.
일단 기아와 같은 이런 자리들이요. 우리가 상승을 하고 횡보하는 자리들은 제가 항상 피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업종을 불문하고 상승하고 횡보하는 종목들은 장기 하락이 나오거나 밑으로 저점을 깼을 때 좀 안 좋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 그 주가가 올라와서 팔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량이 얼마나 많아요. 기아 같은 경우도.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싸게 들고 있던 사람들은 비싸게 팔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 위쪽에서 머문단 말이에요. 그 머무는 동안 시청자님은 지금 81,000원에 비싸게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을 이런 났는데 자리들은 네, 수익 욕심을 났을 때 안 부리다가. 팔았으면 그건 네. 상관없어요. 네,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 이야기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 뭐 네. 욕심 난 거 뭐 다음에는 안 내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후회를 대부분 많이 다 그래요. 합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뭐 대부분 다 그러고 우리 주식은요 자꾸 후회해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가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제가 뭐 수익 났을 때 안 팔았어요.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제가 그냥 말 잘라버리고 잘 안 들어요. 그 들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건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아이고 지금 잘못 샀으니까는 뭐 망했습니다. 이 이야기라는 게 아니고 다음엔 이러지 마세요라는 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올라와서 우리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종목 지금 TV 보고 계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선 꺼놨는데 보이세요? 보입니다. 올라와서 옆으로 이렇게 가는 기업들은요 절대 사지 마세요. 이런 기업들은 10개 중에 한 9개는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다시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위쪽으로 한두 개가 올라가긴 하는데 한두 개 보고 여기 사기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죠? 확률상으로 9개가 떨어지고 1개가 올라가면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런 자리들을 피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자동차 관련주들이 저는 그렇게까지 뭐 호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시고 계시겠지만 차를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계획 중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뭐 렌트든 리스든 할부든 전부 다 이자가 지금 10%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가 비싸지고 뭔가 할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현금 다 줘가지고 차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다 대출 받아가지고 사든지 이자를 내고 사야 되는데 이자 부담이 좀 세다면은 굳이 지금 차를 바꿔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시청자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그렇죠, 시장에서 맞습니다. 대출 이자가 뭐 우리가 뭐 할부 이자가 뭐 4, 5%대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뭐 차를 바꿔야 된다면 필요하다면 갖고 싶다면 감수하자인데 12% 이러면 어때요? 좀 억울하지 않나요? 그래요. 그것도 변동금리가 아니라 차 출고할 때 바로 그 고정금리로 바로 박혀버리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금리 정점론 이런 이야기도 나온 만큼 금리가 정점을 찍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금리가 떨어진다는 말인데 지금 차 사면은 제일 비쌀 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 금리 사서 그거 들고 가는 관계되는 사람들은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차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원래 차가 지금 약간 리스크예요. 안 팔릴 리스크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이자 내는 거, 집 이자 내는 것도 버거 죽겠고 뭐 대출 이자 갚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차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는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산업은 사실은 좀 호황이라기보다는 약간 불황기에 들어가고 있는 초입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말은 얘들이 지금 장기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약간 줄락날락 하더라도 결국은 하락세로 바뀌어가지고 저 밑에까지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상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괜찮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어쨌든 코스피 지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와요. 근데 어쨌든 얘는 더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상승 때 뭐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 뭐 잘 빠져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잘 빠져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래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손실이 조금 있더라도 저는 75,000원대까지는 뭐 조정이 있든 뭐 그냥 가든 어쨌든 천천히라도 올라간다고 보니까 75,000원에서 7,000원짜리에서는 저는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고, 잘 알겠습니다. 저때쯤 85,000원 왔을 때 가지고. 분위기 자체가 자동차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영향이 좋네 마네 이런 이야기 나와가지고 또 한번 튀어 오른다면은 그대로 팔아내면 되기 때문에요. 오면은 전화 한번 더 주세요. 그럼 85,000원, 7,000원 고리 보고. 75,000원에 7,000원입니다. 네, 그 아이고, 정도쯤에 잘 알겠습니다. 오면은 전화를 한번 더 주시고 장기 투자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TK 휴캠스, TKG 휴캠스. TKG 휴캠스요. 휴캠스, 예. 네. 21,000원에 15%입니다. 21,000원에 15%요? 예.
뭐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요거는. 예, 얼마 안 됐어요. 뭐 사신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이것이 뭐야, 질산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네, 아주 실적도 좋고, 네.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뭐 일단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뭐 상장됐을 때 1,000원짜리 기업이 지금 2만 원이면 20배가 올라온 건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충분히 올라온 상태에서 요 기업이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팔아내면서 좀 좋을 것인가라고 하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 질산 수요가 여기 적혀 있지만은 우리가 기업 내부 이렇게 기업 개요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질산 수요가 뭐 반도체, 자동차, 건설 이런 쪽에 지금 질산이 들어간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보시면 요 TV에 여기 적혀 있죠, 그냥 네. 보시면은 반도체, 자동차, 가구, 건설, 내장재가 질산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질산 수요는 반도체와 자동차, 건설이라는 건데 지금 그 세 업종이 호황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좀 불황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나요? 글쎄요, 뭐 금리가 호황은 올라가면서 아닌 것 같아요. 호황이 아닌가가 아니고 그거는 관심이 아예 네. 없으신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건설업은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자동차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판매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거고 반도체도 지금 반도체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수요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셋 다 지금 약간 불황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원재료가 되는 질산, 거기에 대부분 수요가 있는 질산을 팔고 있는 뭐 휴캠스가 그러면 좋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고 하면은 사실상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의 문제는 사실 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거의 뭐 다 와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네. 경기 침체는 하루아침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침체기가 조금 네. 지속이 된다면은 이런 원자재를 팔거나 원재료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판매량은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경기가 네. 안 좋으니까 제품을 많이 안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우상향으로 하고 올라갈 것인가 밑으로 이제 조금씩 처지면서 가격 조정을 받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후자 쪽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예, 그 안에서 생기는 차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박스권에서 만들어지는 위아래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을 뿐 이 기업을 뭐 장기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업황 분석을 하신 거라면 저는 그렇게까지 공감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은 시장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얘도 지금 내려갔다가 반등 나가려고 하는 찰나기 때문에 수익권으로 들어가고 있고 좀 올라가려고 하는 거니까 단기적인 네. 관점에서 수익을 빨리 챙겨 나온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는 네. 다른 기업을 사시거나 아니면 가격이 좀 조정받으면 사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기 반등 나왔을 때 23,000원에서 4,000원까지는 튀어 오를 수 있다고 보니까요. 그때 정리하시는 걸 네. 목표로 잡고 24,000원까지 올라올 때 거래가 발생이 되거나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면 얘는 한 26,700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24,000원이 네. 왔을 때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26,000원 갑니다가 아니라 24,000원 네. 왔을 때 힘을 보고 네.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네. 24,000원 목표로 네.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손절 라인을 정하셔서 떨어질 때는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 예,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 이노베이션, 예. SK 이노베이션이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228,250원에 15%에. 일단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죠? 예, 좀 제가 사고 계속 빠지다고 했는데 네. 너무 빠질 때 또 주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놓쳐버려가지고 아니요, 상관없어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있는데, 예,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예, 시향 설명을 듣고도 제가 이해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해가지고.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반등이 나오고 빠져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SK 이노베이션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이제 뭐 유가 이런 쪽이 많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0년에 막 급등 나온 것도 유가 급등 나오니까 갑자기 얘가 막 따라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또 국제 유가 움직임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려고 해요.
뭐 저기 뭐 사우디에서 뭐 감산을 하네 하면서 이제 뭐 우리 기름 많이 안 뽑을 거야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지만은 공급도 줄어드니까 오히려 가격이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찰나거든요. 거기다가 겨울철이 된다면은 지금 뭐 러시아 뭐 가스가 안 되네 만에 이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천연가스 이야기도. 그것 네.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조금 많아요. 그 말은 그런 영향을 받고 전기차 관련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장이 조금 이렇게 바닥을 잡고 나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 올라가는 게 뭐 전고점인 30만 원까지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으나 일단 최소 저는 23만 원에서 4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아, 예. 그 말은 지금 시장이 바닥을 잡으면 얘는 다시 한 번 더 떨어지게 될 거고 그 떨어지면 15만 원짜리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텐데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지난번에 15만 원 떨어졌을 때 추가매수 할 걸 그랬어요 라고 하는 건 지나고 나니까 알 수 있는 간사한 생각이에요. 맞아요. 예, 그거는 지나고 나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거는 여기까지 올라온 오늘 17만 9천 원이니까 15만 원에 샀어야 됐다. 이거는요 주식 투자하는 뭐 1,400만 인구가 다 알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샀어야 됐다 보다는 저기가 15만 원짜리가 바닥이었었던 것 같은데 저기를 한 번 더 바닥으로 만들면은 2번 확인한 거니까 더 안전하겠구나. 한 번 더 확인하면 3번 확인한 거니까 진짜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쌍바닥이다, 쓰리바닥이다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우리 돌다리도 한 번 딱 두들겼는데 괜찮다고 뛰어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몇 번 두들겼는데 땅땅땅땅 두들겨봤는데 안 부서지고 딴딴하면 어때요? 튼튼한가 보다 싶죠. 여러 번 해봤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15만 원이 바닥이었구나 샀어야 돼 이게 아니라 15만 원이 저기가 바닥이었을 수도 있겠네. 그럼 한 번 더 내려가서 확인 한번 해주면 나는 사겠다라는 마음이 맞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예. 내려와 주면 15만 원짜리 확인 한번 더 해주면 저기서 바닥인지를 더 확인하고 맞다 싶으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반등 시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 조정이 들어간다는 느낌보다는 저는 시장이 지금 이제 100포인트 저 정도를 지금 바닥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러 내려갈 것 같아요. 예. 그 바닥 내려갈 때 얘도 같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거고 시장이 거기가 진짜로 진바닥이 맞으면 얘도 여기서 진바닥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탈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2만 원짜리 15만 원짜리가 바닥을 잡는지 안 잡는지 체크를 하고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자. 저기가 바닥이 맞다면 추가 매수했을 때 반등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15만 원짜리에서 일단은 시황 설명 먼저 들으시고 시황에서 제가 바닥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릴 때는 그때는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8만 4,500원. 18만 4,500원에 20%. 20%.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요, 뭐 빨리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네. 셀트리온은 지금 어쨌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길 만큼 규모도 굉장히 거대해졌고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제일 크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크다는 말은 제일 무겁다는 말이에요. 배로 친다면은 우리 뭐 그 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모터보트 같이 이렇게 혼자 1인용으로 팡 타고 날아다니는 그런 보트 있잖아요. 뭐 차로 친다면 오토바이 같은 거. 오토바이도 휙휙 돌릴 수 있죠. 그죠? 근데 대형 트레일러라든지 뭐 저런 유람선 같은 거는 한 번에 휙 돌릴 수가 없고 아주 크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터보트는 그냥 앞에서 휙 돌아가지고 뒤로 가면 되는데 대형 유람선 저 멀리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셀트리온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상승세가 나오는 데까지도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투자했다는 것은 내가 당장에 단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이고 좀 멀리 보고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 봤을 때 내가 목적지를 좀 멀리 봐야 돼요. 우리가 뭐 저기 뭐 한 뭐 동네 집 앞에 갈 건데 저기 뭐 비행기 타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예. 동네 집 앞에 슈퍼 갈 건데 비행기 타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뭐 자전거를 예. 타든지 걸어가든지 그러는 거지. 근데 우리가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대형주, 멀리 볼 종목을 투자하셨다는 것은요. 멀리 보고 아주 높은 가격까지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올라오지 않으면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상담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관련주를 투자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차트가 예를 보면 이렇게 30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힘은 있고 올라왔기 때문에 최소한 27만 원까지가 목표가 잡고 이 아래쪽에 지금 잘 사놓고 가격단 밑쪽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잖아요. 시청자님의 가격도.
그럼 이 자리에 있는 거에서 돌아서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고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면은 올라갈 때까지 얘는 그냥 없다 생각하고 그냥 묻어놔 버려야 돼요. 멀리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약 바이오, 셀트리온은 저는 솔직히 TV에서 상담할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상담하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잘못 들고 계시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종목을 사고 있다는 거죠. 집 앞에 가실 거면서 비행기 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느릴 거고 정말 힘있게 올라갈 거고 비행기가 우리가 멀리 갈 때 아주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만큼 탄탄하니까 그런 건데 얘도 그래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의 대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장주인 제약 바이오가 저는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얘가 올라가기 전에 이미 짜잘짜잘한 제약 바이오는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저는 이거 올 초부터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괜찮다, 사놓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나면 올라갈 거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거는 뭐 상담할 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고 가격도 괜찮을 것 같고 추가 매수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뭐 다 삼박자가 다 맞네요. 그럼 걱정할 게 없는데 시청자님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웃긴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상담 받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최소 25만 원 이상 올라왔을 때 이젠 좀 팔아볼까요? 하고 상담하는 게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 전까지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좋아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네, 전화를 지금 잠시 상담을 좀 멈춰갔다가 보도록 하고요. 유튜브 상담 보기 전에 강연의 일정을 먼저 여러분들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강연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저희가 이제 장 끝나고 따끈따끈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상담과 어떤 고민들 해결하고 공부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후 4시로 강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후 4시에 저희가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장 끝나고 조금 쉬시다가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강의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제가 또 오프라인 강연 준비했죠. 창원과 울산으로 갑니다. 토요일은 창원으로 갑니다. 오후 1시에 창원시 의창구 원희대로에 있는 창원 컨벤션 센터 거의 한 3년 만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또 강의 한번 들어가시는 게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역시 일요일에는 울산으로 가죠. 울산으로 제가 바로 넘어가가지고 다음 날 울산 오후 1시에 울산 상공회의소 6층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의에 또 묘미도 느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이제 또 풀어가 볼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먼저 카페24가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1,800원에 매수하셨어요. 최근에 매수하셨고요. 그리고 15,000원까지만 보고 가져가셔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충분하죠. 15,000원까지면요. 일단 뭐 아쉽다라고 할 건 아니죠.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바닥이라고 한다면은 미리 들어간 게 뭐 좋은 결과가 된 거잖아요. 저는 항상 보고 하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미리 들어가는 걸 선호하지 않아서 좀 아쉬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고 결과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잘 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한 가지 조언해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지금 결과가 좋다고 해서 다음에도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다 저는 좀 보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지수에 많은 분들이 지금은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다행인데요.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바닥인 줄 알고 샀다가 물려 있으신 분들이 여기서도 발생됐고 여기서 발생됐고 여기서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떨어진 것 같았다 싶었는데 떨어졌고 다 떨어진 것 같다 싶어서 돌파할 것 같다 싶어서 샀는데 떨어졌고 또 돌파하겠지 싶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번
번 당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돌파하는 걸 보고 조정시 사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번은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잘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매매하다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자리들에서 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보고 해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어쨌든 지금은 돌파가 됐어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은 바닥 잡을 가능성이 높고 다시 한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0,000원대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10,000원대까지 떨어질 것 같으면 지금 팔고 사고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이 바닥이 맞다면 상승세가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뭐 힘들게 샀다 팔았다 뭐 하실 수 있다면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 15,000원대까지는 들고 가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대로 홀딩 하셔가지고 15,000원까지 보시되 다음 떨어졌을 때 혹여나 9,000원 이하로 혹여나 빠지게 된다면 그건 기회예요. 좀 더 사실 기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락은 끝났어요. 하락은 확실히 끝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이 끝났으면 더 떨어지는 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안 잡을 수가 없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9,000원 이하로 빠지면 비중을 한 20%까지 늘리는 것을 추천드려보되 사기 전에 한 번 더 질문하셔가지고 확인을 하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떨어지면 추가 매수, 올라올 때 15,000원까지 홀딩하시면 되겠다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성우 하이텍을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네요. 7,280원대 매수하셨고 15%대를 가져오고 계시고 있는데 일단 오늘 급등이 나오고 최근에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탈출이 조금 힘들어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가격이 높으면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서 가격을 낮추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낮출 때는 역시나 바닥을 잡는 걸 확인하고 맞추는 게 좋은데 얘처럼 이렇게 금방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아직 바닥도 확인 안 했는데 얘가 왜 이렇게 올라가지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억울하지만 보내야 돼요. 억울하지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안 줬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보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 중간 자리에서 돌파해서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겠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게 이 시장에서는 전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상승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잘못 투자한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한번 주거나 내가 니한테서는 손실이 나거나 뭐 수익을 못 내고 나왔지만 다른 종목으로 내가 수익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리셋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바닥을 잡았다라는 것은 얘 말고 다른 종목들도 올라갈 게 이제는 정말 많다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얽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승이 아직까지 꺾일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일단 오늘 여기서 꼬리 달아버리면 팔아버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요 17%가 유지가 된다면 여기서 6,500원 이상 오늘 종가상으로 6,400원 이상은 유지가 된다면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 내일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6,200원 요 자리에서 지금 유지가 되질 않는다. 6,400원 이 자리 유지가 안 된다 하면요. 오늘 거래량이 꽤 많거든요. 그 말은 상승하다가 생기는 이런 거래량은요. 무거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기가 점점 버거워지고 있구나. 그러면 오히려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6,400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유지가 되면 홀딩, 유지가 안 되면 비중을 조금 줄이셔가지고 손실을 여기서 좀 보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내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저는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6,400원을 기억하시면서 유지시 홀딩, 유지가 안 되면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아프리카 TV인데요. 71,500원에 30% 지금 중장기로 가져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일단 71,500원이면 지금 저점에 잘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잡았는데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이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스닥이 막 급등이 나오면서 기술주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나스닥 급등 나오고 뭐 메타 이런 쪽들도 지금 좋다고 이야기 나왔었고요. 거기다가 지금 오늘 뉴스만 하더라도 카타르전 경기 생중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어쨌든 월드컵 수혜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상 아프리카 TV의 이제 수익성이라든가 성장성 이런 것들이 괜찮은 상황인가라고 하면은 아프리카가 한때 진짜 붐이었던 시기가 있었고 뭐 지금도 여전히 뭐 충분히 이제 많은 뭐 BJ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사실상 점점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플랫폼들이 정말 많이 생겼다는 거죠. 트위치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통해서 방송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해볼 때 경쟁사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성장성이 이제는 조금 딸린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말은 지금 이 올라왔던 거품만큼의 어떤 시세를 다시 한번 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요. 저는 이러한 어떤 단기 호재, 막 카타르전 이런 월드컵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올라오는 단기 호재로 급등 나왔다가 빠졌다가 급등 나왔다가 빠졌다 하면서 약간 박스권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다.
없다고 봅니다. 그 말은 중장기로 가져갔을 때 그냥 가만히 홀딩해서 적금처럼 갖고 가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올라오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이런 식으로 만져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팔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 매매 안 할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적당히 기회가 있으면 사는 종목이 되는 거고 기회가 아니면은 그냥 버려버리는 종목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런 단기 호재로 인해서 수익이 났다. 저는 10만 원대 이상은 한번 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월드컵 호재라든가 이야기 나오게 될 것 같고 그 전쯤 돼서 이제는 한번 더 튀어 올랐다가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10만 원 이상에서 11만 원까지 튀어 오를 수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수익 났을 때 바로 챙겨버리고 떨어지면 7만 원대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거품은 충분히 빠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바닥을 만든다고 했을 때 박스권 매매가 가능해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수가 기억하셔가지고 다음번에 내가 산 가격까지 또 떨어지면 또 사야지 하면서 재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잡고 지금부터 분할 매도하셔도 그닥 상관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오늘 3분의 1 매도 가능하시다면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11만 원대까지 목표를 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통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국전력이요. 한국전력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네. 25,000원에 25%요. 25,000원에 25%요. 네. 일단 최근에 푹 빠졌다가 단기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네네. 뉴스는 별로 좋은 뉴스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네. 한국전력이 적자 폭이 아마 사상 최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대로 놔두면요. 우리 세금 지금 완전히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요. 네. 우리 지금 한국전력 적자 나는 거 우리 세금으로 다 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전기료 안 올라간다고 해서 좋을 것도 아니고 올라간다고 해서 좋을 것도 아닌 진짜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쨌든 이 사업 구조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대로 놔두면 될 것인가 했을 때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메리트가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놔두면은 안 되기 때문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안 좋아지게 내버려두고 에라이 모르겠다 해버릴 것 같으면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이죠. 적자가 나고 앞으로 망할 것 같고 뭐 부도가 나버리고 하면 그 끝나버리는 기업이고 상폐가 돼버리면 왜 어떡하냐 싶은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국가 공기업인데다가 이건 세금이 그냥 그대로 빵꾸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구조를 바꾼다든지 요금을 빨리 개편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이 함부로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정치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전기요금 올라간다면 좋아요, 싫어요? 안 당연히 좋겠죠. 싫잖아요. 그죠? 내 전기료 올라간다는데. 네네. 그러니까 전기료 올리자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우리가 저 사람 표 주지 마 이렇게 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 누구도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런 상황이다 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그냥 묻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거 해결 안 한다면요. 이거 한국전력 사장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인들도 전부 다 배임이에요. 왜냐하면 적자가 나는 걸 그대로 방임을 한다는 거거든요. 적자가 나는데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 그 운영진은 앉아있으면 안 되죠. 그죠? 네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거 적자가 나는 걸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앉혀놓은 건데 아니 주주 입장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야 적자가 나는데 빨리 좀 해결해라고 하는데 난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 앉아있을. 그러니까 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전력은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업이 되는 거고 저점이 여기서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인 거예요. 왜냐? 네.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음. 이해가 되죠? 그러면 네. 언제 올라갈지를 모르나 반드시 해결해야 되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점이다 싶은 자리 그리고 많이 떨어졌다 싶은 자리에서 뭐 하면 돼요? 사서 되겠죠. 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시청자님 가격은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25,000원이면 그렇게 높은 자리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수가 바닥을 잡으면 17,000원짜리가 16,000원짜리가 지금 지난번에 저점인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뭐 코로나 때도 한번 네네. 확인했고 이번에도 확인 한번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다음번에 또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반등이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사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는 더 사놓고 이제는 그냥 정치인들이든 여기 뭐 경영진이든 빨리 좀 해결해라 하고 가만히 기다리시면은 해결은 어차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는 장기로 그럼 한 가져가야죠. 2만 원. 네? 장기로 가져가야 되고 가격은 정하지 마세요. 가격 정하지 네, 그렇게 말아요. 가격 정하고 들어오고 하는 습관이 우리 투자자들을 좀 먹는 습관입니다. 내 계좌가 망치는 가장 안 좋은 습관이 어디까지 가져갈까요 하고 그거 정해놓고 딴 거 안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족족 대응을 해줘야 되고 올라가는데 아니면 빨리 나올 줄 알아야 되는데 6만 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6만 원 아니면 안 팔 거야 하다가 5만 원까지 왔는데 떨어지면 그때 팔 걸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보고 대응하면 되니까 지금은 올라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바닥 잡을 생각이나 먼저 합시다. 네, 한숨 알겠습니다. 만약에 나오시고 힘들다 하시면요. 지금 이거 번조놈 다 치우시고 적금하세요. 네, 주식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힘들어 하시고 하면은 차라리 적금하는 게 나아요. 보험 아니, 넣으시고 김영구 적금을 하세요. 멘토님께서는 김영구 멘토님께서는 굉장히 네. 안 좋게 그렇죠. 다른 생각하고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멘토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투자 그러게 성향이 말이에요. 달라요. 투자 네, 성향이 네. 다르다고요. 저는 그러게 기다려서 말이에요. 수익 내는 걸 좋아하는데 또 김영구 멘토님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성향이 다른 사람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른 시청자님도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게 좀 좋은 게 일식 요리사가 있고 양식 요리사가 있는데 양식 요리법을 가지고 일식 요리한테 가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면 일식 요리사 안 될 거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네. 요리하면 안 되죠라고 하는데 일식 요리하는 방식을 가지고 또 양식 요리사한테 가면 또 양식 요리사가 겁니다. no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럴 거예요. 그죠? 네네. 뭐 하시냐는 거죠. 그게 양식 할 거면 양식하고 일식 하면 일식 할 거지. 한국전력은 멀리 보고 장기로 그냥 묻어놓고 가져가야 되는 기업이니까 그렇게 투자하실 네. 거면 맞는데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하면 이거 손절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지금 줏대가 없으신 거예요. 내가 빨리 가고 싶은지 장기로 가고 천천히 가고 싶은지가 없는 거죠. 저는 후자 쪽에 가까워요. 저는 장기로 보고 천천히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 사놓으면 된다. 수익 내기가 너무 쉽지 않느냐라는 그런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청자님들은 자꾸 점쟁이처럼 누가 맞냐 틀렸나 이걸 보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향이 다르다는 걸 인식을 못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냐가 아니라 시청자님이 지금 뭘 원하십니까? 장기를 원하십니까? 빨리빨리를 원하십니까? 빨리빨리 원하면 여기서 빨리 손절하고 나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장기로 볼 거면 이거 맞다니까요. 괜찮다니까요. 지금 네네. 시청자님이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상담의 질이 시청자님한테 도움이 되지 내가 지금 뭔가 결정하지도 않고 이 상담 들어보고 저 상담 들어보고 하면요. 계좌가 산으로 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를 줏대를 좀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아니, 궁금하세요? 저는 하나 시스템인데요. 한화 시스템.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20% 되거든요. 매수는요? 11,600원에. 11,600원에 11,600원. 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두 번 갈라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요? 아니죠. 좀 됐어요. 좀 된 게 또 한 2주, 3주 이런 거예요? 한 달 넘었죠. 그러니까 최근이네요. 최근에 조금 샀고 그래가지고 움직이지를 않아가지고 일단 들고 가세요. 사다가. 들고 가시면은 요거는 단기 급락이 있어가지고 단기적인 네네.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들고 네. 가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기업은 그냥 홀딩 하셨다가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한 13,000원짜리에서는 좀 매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보고 단타를 샀었거든요. 하면 돼요. 그냥 이건 단타하시고 밑으로 밀리면 네.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왜냐하면 이건 저점 깨면 또 밑으로 추가 하락이 깊게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보통은 손절 라인은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서 지금 흐름에서 깬다면은 11,000원, 11,000원 깨진다면 저는 손절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11,000원 근데 손절 오늘 잡고요. 네, 근데 실적하고 오늘 상관없이 그냥 실적이 단기적으로 안 하세요. 좋다고 나왔어요. 예, 그 단기적으로 하시면 돼요. 실적 안 좋으니까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적으로 운운하고 뭔가 기업의 전망으로 운운하실 것 같으면 이런 자리 사시면 안 돼요. 오늘 그러니까 나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청자분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단타를 할 거면 단타를 좀 하시고 장기 투자할 네. 거면 장기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걸 이상하게 짬뽕 시켜서 섞어 놓으니까는 상담이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는 무조건 단타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기업이 뭐 실적인 단타. 뉴스가 다 필요 없어요. 단타를 하세요. 차트만 보고. 단타를 이 자리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좀 됐어요. 한참 됐어요. 한참 됐는데 지금 아직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이건 차트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자리고요. 차트가 13,000원까지 뛰어오르면 바로 정리하세요. 그냥 기업이 어떻고 저떻고 필요 없습니다. 차트를 보고 매매해야 되는 자리에 지금 기업을 보고 들어오시는 건데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차트만 보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네, 그래서 알았습니다. 차트만 보고 11,0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고 13,000원 그때까지는 가져가서 단기적인 수익을 챙기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TV로 상담을 하고 계시면 저보다 대답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전화로만 이야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성원산업이요. 송원산업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0%요. 18,300원에요. 18,300원이. 이것도 최근에 사신 거예요? 네, 아니, 네, 그래요? 아, 실적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샀습니다. 아니, 최근에 사서 왜 자꾸 전화 오는지 저는 좀 잘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일단은 뭐 어쨌든 이 자리도 지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실적이 좋고 뭐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실적 보시면 무조건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봐요. 실적이 중요한 시장이 있고요. 실적이 별로 안 중요한 시장이 있어요. 지금 시장은 실적과 무관하게 지수가 빠지면서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가 안 좋아서 대부분의 종목이 다 빠져 있어요. 실적이 좋고 좋은 기업이고 나쁜 기업이고가 아니고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가격이 전체가 다 할인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할인되어 있는 것 중에서 싼 걸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마트를 갔는데 마트를 가가지고 보니까는 뭐 저기 연탄을 한 50% 세일을 하는데 그냥 마트에 있는 모든 상품들 다 50% 세일한대요. 그럼 우리가 연탄 50% 세일한다고 살 게 아니라 평소에 잘 먹는 삼겹살이라든지 고등어라든지 콩나물이라든지 계란 우리가 평소에 잘 먹는 걸 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똑같은 거예요. 지수가 빠져 있으니까 옥석 가려라라고 하는 게 아무거나 싸다고 주워 담지 말고 괜찮은 기업을 사놓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건데 어쨌든 연탄을 사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는 맞아요. 어차피 50% 세일은 싸게 산 게 맞으니까 저것도 비싸게 팔아먹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고 더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면 송원산업이 실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보다도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얘도 화학 소재, 그러니까 결국은 소재 부품 쪽을 팔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기업들은 역시나 경기 침체는 별로 안 좋아요. 침체기가 오면은 얘들이 뭐 물건을 만들고 해야 얘들도 많이 팔아먹을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승세가 조금 약할 것이다라고 보고 지금은 지수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냥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 예, 기업을 경기 침체로 봤을 때 역시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엄청나게 슈팅 나오고 하면 위쪽으로 막 치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실적이 좋다는 거지 앞으로 실적이 좋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간 이유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지금까지 눈에 보여지는 실적이 좋은데도 안 갔다는 것은 앞으로가 별로 지금은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올라오는 건 그런 기대와 상관없이 지수가 바닥을 만들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고 거기서 지수를 한번 이렇게 조금 밀려가지고 또 조정을 받으면 얘는 16,000원, 5,000원까지 다시 밀렸다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저는 최근에 사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가지고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이 났다. 그럼 결정을 하셔야 돼요. 문현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조정이 한번 들어올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수익을 챙기셔야 되고 난 네 말 틀린 것 같은데 앞으로 그냥 계속 지수가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상승 베팅을 하실 거면 홀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청자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전문가들마다 더 간다, 아니다 하는 말이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죠? 누구 말을 들을까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저는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주장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조정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17,000원, 16,000원대까지 빠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단기 수익을 빨리 챙겼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관점을 잡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전문가들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전문가들을 가지고 뭐 점쟁이 뭐 맞추고 안 맞추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의견이 다르다라는 건요. 성향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 의견과 성향 그걸 맞춰가야죠. 어떤 분들은 제가 하는 방송 스타일과 멘토가 되어가지고 이런 뭐 어떤 재료 같은 거라든지 여러분들께 드리는 조언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른 것들을 보면서 중심을 잡아가기도 하고 또는 생각이 같은 걸 보면서 내 의견에 뭔가 조금 보탬이 되기도 하면서 방송을 봐야지 막무가내로 누가 맞을까, 누가 좋다더라, 이렇다더라 그렇게 투자하는 방송을 보시는 그런 것들을 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부터 우리가 같이 한 번씩 바꿔가 보는 게 어떨까?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이 맞다가 아니라 제 생각
생각과 같은 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가는 거지 그게 아닌 분들은 또 그거에 맞춰서 매매를 하면 된다. 누구든 어찌됐든 수익으로 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됐든 간에 수익으로 다 같이 한번 가보자는 거죠. 안전하게 가든 공격적으로 가든요. 어떤 거든 간에 오늘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끔 행동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꼭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